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역시 또 강연이네요. 1번과 3번 문제죠. 네, 1번과 3번 문제 또 체크하겠습니다. 1번과 3번에 역시 또 강연이 나오네요. 네, 강연. 네, 발표와 비슷하지만 발표와 약간 다른 점. 네, 자신의 어떤 그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자신이 네, 정리한 내용 또는 정리한 정보를 좀 전달해 주는 거죠. 자, 이건 영양 성분 표시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래서 강연인데 제목을 좀 붙이자면 개정된 그죠? 네, 개정된 영양 성분 표시라고 할까요? 개정된 영양 성분 표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들여쓰기 부분에다 번호를 매겨서 1문단부터 바로 하고요. 지문 살펴본 다음에 네, 특징 정리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첫인사하고 있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죠? 네, 첫 번째 항상 강연에서는 네, 첫인사가 있네요.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영양성분 표시 제도와 관련해 강연을 하게 된 땡땡 보건소의 세모입니다. 자, 영양성분 표시 제도와 해서 영양성분 표시죠. 영양성분 표시 제도 예, 이렇게 네모칸 쳐서 이게 강연의 소재, 강연의 논제죠. 그래서 네, 강연의 소재 또는 네, 제재, 논제라고 할까요? 좀 네, 강연의 논제에 해당이 됩니다. 강연의 논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 영양성분 표시 제도예요. 그 다음 땡땡 보고서의 세모. 조금 전에 체크했던 내용과 비슷하죠. 보고서의 세모 뭐라고요? 네, 라고 하는데 자, 어떤 보건소에서 근무를 한다라고 하는 건 직업 소개를 하고 있네요. 네, 강연자의 직업 소개가 있는데 강연자가 이렇게 보건소에서 일을 한다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네, 좀 믿을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네, 공신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네, 직업을 소개하고 있어요. 일명 자기소개죠. 강연자의 그 자기소개 파트에서 공신력이 확보될 수 있는 부분. 2018년부터는 개정된 영양성분 표시 방법으로 식품의 영양 정보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강연의 논제 또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개정된 영양성분 표시 방법, 영양성분 표시 제도 어느 걸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알고 있나요? 자, 알고 있나요? 네 번째로 갈까요? 알고 있나요? 물어봅니다. 네, 질문 형식인데 좀 뒤를 더 살펴봐야 되겠죠. 알고 있나요? 라고 하는 부분은 질문 형식을 통해서 자, 그래서 네, 말하기 특징 또 나오죠. 네, 전반적으로 네, 여기에서 말하기 특징 또 체크 들어갑니다. 네, 강연자들은 대부분 질문 형식이 많군요.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처럼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 네, 알고 있나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네, 청중의 주의를 환기시키죠. 네, 관심도를 높인다는 얘기죠. 청중의 주의 환기. 이 주의 환기라고 하는 것은 네, 관심과 네, 집중도를 높인다라는 뜻입니다. 관심과 집중도를 높이는 말하기. 다음, 네, 알고 있는데 그 대답을 듣게 되거든요. 네, 청중의 주의 환기라고 하는 것은 네, 청중과 상호 소통이죠. 네, 상호 소통적인 네, 말하기를 하는 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바로 그 대답이 있죠, 뒤에.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모른다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하는 부분이죠. 자,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시문처럼 되어 있는 거.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오케이, 밑줄 들어갑시다. 학생들의 대답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도 네, 상호 교감적, 상호 소통적 말하기라고 봐야 되죠. 네, 상호
소통, 의사소통이죠. 상호소통적 말하기를 하고 있고. 자, 이게 1번으로 먼저 써놓은 건데 무슨 말이냐? 네, 학생들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네,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네,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소통적인 말하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모른다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6번째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는데 네, 강연이 주관적인 강연도 있을 수 있고 객관적인 강연도 있을 수 있는데 영양성분 표시제도니까 아마 정보 전달성 강연이 될 것 같아요.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강연의 목적이죠. 강연의 목적은 청중들이 잘 모르는 영양성분 표시제도 그 개정된 내용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강연의 목적 제시, 알려주는 거죠. 알려준다, 강연의 목적.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이 강연의 목적도 제시되지만 이 강연 내용의 성격도 여기에서 암시가 되고 있죠. 네, 강연에서 자신의 주관적인 말하기를 할 것이냐 또는 조금 더 객관적인 말하기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강연의 내용의 성격이 비교적 객관적이다. 객관적 정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겠죠. 강연의 내용이 객관적인 정보를 되게 많이 얘기할 것 같네. 이런 느낌을 팍팍 받을 수 있는 내용 부분입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나요? 이제 두 번째 이 문단으로 넘어가죠. 이 문단. 강연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일부 가공식품의 영양정보를 표시하는 영양성분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밑줄 들어갈까요? 주무관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약품안전처예요. 의약품안전처 부분이죠. 쭉 밑줄 들어가고 바로 영양성분 표시제도를 개선하는 운영 주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영양성분 그냥 이렇게 할까요? 영양성분 제도의 운영 주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공공기관이요. 공공기관,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영양 정보를 확인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영양 성분을 표시하는 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쭉 밑줄 들어갈까요? 아니면 가로를 쳐볼까요? 자,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정보를 확인해서 따로 보면 쉽게 영양성분 표시제도 개정된 그 정보를 확인하고 그렇죠? 요게 하나죠. 쉽게 정보를 확인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데 도움이에요.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도움이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정보 확인과 다시 정리하면 정보 확인과 실천에 도움을 주고자 어떻게 했다고요? 표시하는 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1번, 요게 2번이 되겠죠. 요 두 가지가 다음에 있는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양성분 표시 방법을 개정한 목적이 되는 거죠. 개정한 목적이자
이유라고 해도 괜찮을 겁니다. 개정한 목적이 정보를 쉽게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실천하는데, 건강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그렇죠? 방법을 개정한 목적이 이거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다음 계속해서 개정 전과 개정 후의 표시 도안을 같이 보시죠. 시각 자료를 보여주며 해서 개정 전과 후의 표시 도안이라고 됐어요. 개정 전과 전과 후의 표시 도안이죠. 표시 도안에다가 네모칸 치고, 이 표시 도안 네모칸 치고 바로 시각 자료를 보여주며, 시각 자료를 보여주며 하는 부분에다가 밑줄 들어가세요. 표시 도안을 시각 자료로 제시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표시 도안을 시각 자료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알겠다. 그러면 첫 번째 전과 후니까, 전과 후니까 첫 번째 두 대상을 표시 방법이죠. 두 표시 방법에 대해서 두 표시 방법을 비교 대조할 겁니다. 분명히 이거 비교 대조할 가능성이 높죠. 이것이 몇 번 문제로 나와 있다? 바로 2번 문제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2번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비교 대조해서 이 특징을 좀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 시각 자료를 보여주며 라고 하는 거니까 늘 그렇듯이 이 시각 자료는 첫 번째 뭐라고요? 청중의 이해를 돕는,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작용. 그 다음에 강연자의 강연에 어떤 전문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문적 내용을 쉽게 설명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각 자료죠. 시각 자료. 그 관련성 체크해 보겠습니다.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대상이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인 점은 이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해서 가로쳐야 되나요? 해서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될 함량 중에서 네 번째, 의무적 표시인가요? 의무적 표시. 요거는 어떻게 할까? 요것도 네모칸 칠까? 의무적 표시를 해야 될 성분이죠. 의무적 표시하는 대상은 어떻게 됐다고?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의무적으로 표시할 대상 중에서 그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자, 표시하는 여기에 뭐가? 대상이죠. 그래서 여기다 할까요? 표시하려는 그 대상은 변한 게 없어요. 다시 한번. 대상은 변한 게 없어요. 대상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이를 표시하는 기준은 그래서 다섯 번째, 이를 표시하는 기준은 변했다는 얘기죠. 표시하는 기준은 달라졌습니다. 달라짐으로 체크하게. 표시하는 뭐가? 기준이 달라진 거죠. 기준이 달라졌어요. 기준이 달라졌다. 개정 전에는 한 번에 섭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인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영양 성분의 함량을 표시했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로 됐네요. 이전에는 밑으로 합시다. 길어질 수 있으니까. 자, 이전에는 1회 섭취량 제공량이네요. 1회 제공량 기준이었어요. 1회 제공량 기준. 그런데 지금 개정된 거는 뭐라고? 업체마다 1회로 보는 양이 달라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제품의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개정할 때는 제품의 총 내용량으로 총량으로 표시 기준을 바꿨다는 얘기죠. 단 한 번에 먹기 힘든 대용량 제품은 대용량 제품은 별도로
표시 기준을 두기로 했다. 요거는 여기에다 해야 되나요? 네, 여기에다 해야 돼. 대용량, 한 번에 먹기면 대용량 제품은 어떻게 한다? 네, 별도 기준. 이렇게 하면 일단 결과는 확인했어요. 결과는 확인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1회 제공량에서, 네, 1회 제공량에서 총 내용량으로 바뀐 부분 있죠? 이렇게 개정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개정한 이유. 거기에 있었죠. 일단, 네, 1회로 보는 양이 다르다. 그죠?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1회로 보는 양이 어떻게 된다? 다르죠. 1회로 보는 양이 달라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줍니다. 라고 얘기하네. 그래서 혼란을 주기 때문에, 1회로 섭취할 수 있는 양의 기준이 업체마다 달라서 혼란이 있어서 누구는 이만한 스푼이 1회야. 어떤 사람은 요만한 스푼이, 티스푼도 안 되는 요만한 스푼이 1회야. 그래서 총 내용량으로 표시로 했는데 대용량 제품은 별도 기준이다. 자,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죠. 네,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3문단. 자, 세 번째 문단에서는 네, 영양 성분의 표시 순서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그죠? 네. 그래서 요렇게 정의를 했는데, 자, 업체마다 영양 성분의 표시 순서에도 변화가 있다. 그래서 표시 순서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 또 1번, 네, 표시 순서 네모칸 칩시다. 그럼 이제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표시 순서의 변화, 순서라고 하는 건, 네, 달라진, 그죠? 앞에서, 네, 달라진, 네, 영양 성분 표시 방법이죠. 달라진 영양 성분 표시 방법 두 번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고, 그럼 이 앞에서 좀 설정을 해야 되겠죠? 대상이 변함이 없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표시 기준이 달라진다. 이 부분에서 네, 달라진 표시 방법 여기로 할게요. 네, 색깔 좀 바꿀까요? 네, 달라진 표시 방법 2예요. 네, 달라진 표시 방법. 네, 넘버원이 바로 기준이 달라진 거죠. 이 부분에서 기준이 달라진 것이 달라진 표시 방법 첫 번째. 달라진 표시 방법 첫 번째가 바로 기준이고, 두 번째는 네, 표시 순서예요. 표시 순서. 달라진 표시 방법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부분, 예, 요 이유라고 하는 것은 네, 개정 전의 문제점이죠. 자, 이 부분은 네, 세모 다시 한번 하세요. 요거는 개정 전의 문제점이죠. 개정 전의 문제점이 이유가 돼서 바꾼 것이다. 이런 문제 표현을 위해서 개정 전 문제점이 바로 얘입니다. 얘네들이 개정 전의 문제점이었다. 그래서 저렇게 바꿨다. 자, 달라진 표시 방법. 네, 두 번째가 바로 순서의 변화가 있는데, 네,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개정 전에는 에너지 공급원 순으로 표시했는데, 요건 좀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네, 개정 전에는 에너지 공급 어떤 원천 소스의 공급원 중심인가요? 네, 공급원 순으로. 자, 이렇게 했는데 간접적으로 네, 개정 후가 되겠죠. 네, 개정 후라는 말은 지문에 정식으로 없네요. 개정 후에는 어떻게 됐다고? 개정 후에는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고 국민 건강상 중요해진 성분들은 순서를 위로 올려 표시했다. 그래서 관심도가 높은 거.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건강상 중요해진 성분. 네, 건강상 네, 중요한 성분이라고 하죠. 네, 중요한 성분들은 어떻게 얘네들을 위로 표시했다. 위로 끌어올려서 좀 더 보기 편하게 했다는 얘기죠. 위로 끌어올려서 표시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보면
요 두 부분에 개정 전과 후 요 두 부분에 보면 네, 비교를 하고 있죠. 전후를 서로 비교, 대조하고 있다. 정확히는 대조하고 있는 거죠.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대조, 차이점.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예로 나트륨의 표시 위치가 개정전보다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예시 들고 있네요.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어 일일 나트륨 섭취량의 관리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로라고 하는 부분인가요? 자, 예로 하는 부분은 다이아몬드 내용 전개 방식 예시겠죠? 근데 예시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시에서 뭘 다뤘는데, 네, 나트륨의 표시 위치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의 표시 위치가 위로 올라갔어요. 상승했습니다.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감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아니 나트륨이 뭐 문제가 있나? 그렇죠. 많이 먹으면 나트륨 많이 먹으면 부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라면. 새벽에 먹고 그냥 자면 붓죠. 네, 왜 그러냐? 나트륨 얘기 나왔으니까, 네, 나트륨이 이 세포들의 그 수분을 꽉 잡아준대요. 그래서 수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죠. 네, 세포들이 그래서 뚱뚱하게 붓습니다. 위로 올라가는데 왜 올라갔느냐? 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다. 나트륨이 위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한번 또 이렇게 들어갈게. 나트륨이 위로 올라간 그 이유를 보니까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리를 하면 이 나트륨 위로 올라간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면서 이 이유는 문제점이에요. 항상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죠. 네, 나트륨 과다 섭취라고 할게요. 과다하게 섭취를 해서 일일 권장량을 네, 섭취량의 관리가 시급하다. 해서 과다 섭취로 인해서 네, 섭취량 관리 필요 이렇게 할까요? 섭취량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것이 이유이죠. 그래서 이 이유 중에서 나트륨 과다 섭취는 문제점이기는 해요. 네, 과다 섭취 문제점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일일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2배 수준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죠. 나트륨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합니다. 번호를 매길 수 있는데 예시 부분인데 예시가 설명 같아요. 나트륨 예시를 들고 있지만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나트륨 이거 하나 따로 물어볼 수 있겠네요. 나트륨 별표 2개 예시에서 언급한 거지만 이런 거는 의미 있다. 그래서 일일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인가요? 네, 질병관리본부 밑줄 들어갈까요? 다른 관점을 좀 보려고요. 질병관리본부. 또 뭐가 있지? 또 WHO이겠죠? 네, 세계보건기구. 그죠? 네, 세계보건기구. 요런 건데 이 부분은 어떤 효과가 있냐? 얘네들을 언급하니까 이 강연하는 내용 또는 발표하는 강연하는 그 내용에 좀 신뢰성이 가게 되죠. 그래서 네, 출처가 그죠? 네, 출처가 분명한 네, 언급, 출처가 분명한 네, 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출처가 분명한 자료가 자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만큼 공신력과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공신력 또는 신뢰성을 높인다라고 쓸게요. 풀어서 네, 신뢰성을 높인다라는 점, 네, 신뢰성을 높인다라는 점, 권고량의 2배를 먹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믿을만 한다는 내용이죠. 믿을 수 있는 자료다.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 마무리. 네, 세 번째 문단 마무리. 강연이네요. 다음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문단인가요? 네, 4문단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 뭐 길진 않네요. 또한 열량 표시 방식도 바뀌었는데요. 자, 열량 표시 방식도 바뀌었다. 오케이. 열량 표시 방식도 바뀜, 변화. 네, 이게 소주제예요. 사실 첫 번째 내용들이, 그죠? 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사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 문단의 중심 내용들을 네, 잘 얘기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체크했던 거 요거죠. 열량 표시 방식이 바뀐 거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어떤 뭡니까? 달라진 영양 성분 표시 방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달라진 영양분, 그죠? 네, 영양 성분 표시 방법이에요. 달라진 영양 성분 표시 방법인데, 네, 표시 방법, 네, 네모 세 번째로 가야 되겠네요. 네, 네모로 세 번째. 첫 번째는 기준이 달라졌어요. 두 번째는 표시 방법. 네, 관심도 높은 것, 중요한 성분을 위로 보내는데, 이때는 또 열량 표시가 네, 달라진 것이 세 번째 바뀐 내용이다. 킬로칼로리 얘기하는 거겠죠? 열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확인하기 쉽도록 다른 성분과 분리해 열량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거에서 네, 바뀐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예, 그 이유를 또 체크해 보자면, 네,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 이게 가장 우선이죠. 네, 소비자의 관심이 높음. 밑줄 쭉쭉쭉쭉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소비자의 관심. 그래서 이를 확인하고 싶도록 해서 이에 따라서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다른 성분들과 분리해서 표시하는 거죠. 킬로칼로리를 다른 성분과 분리해서 표시를 한다. 최종적인 결과는 분리해서 표시하는 거네요. 네, 분리해서 표시하는 것이 바뀐 열량, 킬로칼로리 표시 방식이죠. 열량 표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지 않았던 열량, 당류, 트랜스 지방 중에서 당류는 이번에 개정돼서 여러 가지 있더라도 속으면 안 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당류, 단 거죠. 이번에 개정되면서 그 비율을 표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류라고 하는 거죠. 당류는 단 거, 백설탕 뭐 이런 거겠죠. 이번에 개정되면서 당류는 그 비율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죠? 요것도 달라진 영양 성분 표시 방법 몇 번째죠? 표시 방법 네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 네 번째예요. 끝까지 설명하고 마무리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특징 정리, 특징이라고 해봤자 새삼스러울 건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특징이 있는지 체크해 봅시다. 강연의 특징 중에서 첫 번째 뭡니까? 질문을 통해서 질문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죠. 질문하는 말하기를 통해서 청중과 소통합니다. 청중과 소통을 하며 진행하고 있어요. 소통하며 진행. 첫 번째죠. 다음 두 번째. 당연히 시각 매체 자료죠.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당연히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청중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또는 강연하고자 하는
대상이죠. 네, 대상이나 그 내용을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열거하고 있죠. 네, 기준에 따라, 네, 병렬적 또는 열거적으로, 네, 열거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열거함, 이렇게 체크할게요. 자, 기준에 따라서 열거하는데 1, 2, 3, 4 네모칸이죠.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열거한 것이 네모 1번부터 네모 4번 체크하라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했었던 거. 자, 이 정도로 하고 일단 2018학년도 9월 네, 화법작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